안으로 올라간대. 근데 밑에서 밑으로 올려준대. 같이 놀랄라 산책하는 것처럼 둘이 손잡고 놀러 갔대. 그냥 눈앞에서 사라졌대. 신인데 하늘로 올라갔대.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이 공원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상쾌. 저게 뭐야? 그날의 충격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최초 목격자. 운동 갔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막 심장 막 덜렁덜렁 떨리고 인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뻗어있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시체를 안 보다 보니까 얼마나 놀래냐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근데 이쪽 있는 것만 봤는데 반대편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에요, 둘. 둘. 지금 둘입니다. 놀랍게도 10m 정도 거리에 또 한 구의 시신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엔 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옷과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설마 그것이 사람이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둥둥 떠 있어서 그게 저건 줄 알았어. 마네킹인 줄 알았어. 마네킹, 네. 남잔지 여잔지 그것도 모르고 나치라는 것만 봤지. 나치라는 것만.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는 미스터리한 두 구의 시신.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수심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하천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물이 불었음에도 시신이 발견된 곳의 깊이는 무릎 높이에도 못 미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는 소방관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에 왔던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제세동기를 적용하고 해본 바 그 심정지 상황으로 CPR 유보하고 이렇게 경찰한테 인계한 상황입니다. 오후 2시 20분, 두 사람 모두 이미 사망 상태. 좌측에 있던 40대 여성분은 12시 방향으로 누워 있었고 모래톱의 우측에 있던 10대 여아는 9시 방향으로 엎드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이한 모습은 소방관에게도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 신발도 신고 잠바도 입고 이렇게 발견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발견됐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옷은 흙이 묻어 있지도 않았고 신발도 깨끗한 상태였다는데 눈이 조금 있었을 거고 저 아래쪽으로는 얼음도 있었지 아마. 평양은 있지? 무슨 시베리아 같아. 굉장히 추워 새벽에는. 지금도 추운데 뭐 그때는 얼마나 추웠다고. 다 얼어 터질 때 같았다니까. 아니 왜 그 새벽에 물에 거기 그래. 시신이 발견된 날은 영하 5도. 체감 온도는 더 낮았을 겁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 중에서 아니라 뭐라고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시신이 발견된 지 넉 달째.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죽음을 둘러싸고 마을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녀에 대한 소문. 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왜 알몸 상태로 하천에 있었던 것일까? 공원 나무에 오르는 기이한 행동을 했던 두 사람. CCTV에 담기지 않은 그 시각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역신문 부고란에서 상주인 남편을 찾은 제작진.
남편이라면 그들의 죽음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사망 전까지 모녀가 살았다는 집. MBN에서 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집. 아니 여기 피디님이랑 하자고 그런 걸 찍느냐고 누가 찍어오라 했어. 아무도 안 살아. 알겠습니다. 그때 1호부터 아무도 안 살아 여기. 그래요? 그럼 여기 와서 안만 찍이야 시험 써. 이거 왜 남의 집에서 왜 찍냐고. 사람도 없는데. 알겠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혹시나 계신가? 아 없어. 그때부터는 안 살아. 응. 근데 이 이후로. 흉흉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이웃들. 어머님 혹시 말씀 좀 여쭐게요. 전에 여기 앞에서 모녀 혹시 죽은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아, 잘 모르세요? 모르지요. 어디서 이사 와가지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모녀. 그런데 탐문 중 남편의 태도가 의아하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녀 시신으로 마을이 떠들썩해지자 남편의 SNS를 확인해봤다는데 이게 어디 좀 디자인으로 썬에 이렇게 살살 수식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미 여기서 내용을 보면 죽음까지도 좀 생각하고선 얘기를 한 거거든 이게. 근데 마누라하고 새끼가 죽으러 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평범하게 실상이 없잖아 이거는. 아내와 딸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1월 30일 죽음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잘 살아라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는 것. 무슨 뜻이었을까? 남편을 만나봐야 했습니다. 그렇죠. 남편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MBN 서치팀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버님 되시나요? 예전은 죄송한데 방송은 조금 할게요. 왜냐면은 해볼게요. 다시 세상에 진실이 되잖아요. 세간의 관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 모녀에 관한 진실은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 가람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학교 생활은 좀 어땠어요? 잘했어요? 네,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뭔가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죠. 평범했다던 아이. 과연 엄마는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 너무 조용해서 항상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업무는 뭐 성실히 잘했었는데 가정 챙겨준다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 사이 동네에선 좀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신기가 있었는데 나갔대. 날마다 목욕을 나갔대야. 새벽 3시만 나갔대 둘이가. 신발 차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려고 둘이가 씻으려고 옷 싹 다 벗고서 신이 안 들렸으면 딸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가 새벽에 나간다고 나가겠어? 이거는 반전인데요. 네, 이미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네요. 신병에 걸린 모녀가 내림굿을 받았고 목욕 재개를 하기 위해 하천에서 옷을 벗었을 거란 추측들. 동네 무속인들도 요즘 그런 기도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아요. 할아버지 죽이지는 않아요. 절대 죽게는 안 해요. 그런데 모녀를 두고 무속인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렇죠. 네, 그래서 구슬했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 그 스님도 한다며. 스님이? 모녀의 내림굿을 한 스님이 주관했다는 정보. 스님이 상주한다는 절은 모녀의 집에서 1시간 남짓. 모녀의 죽음이 내림굿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아니 죽기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 남편하고 싸우고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제자가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싸우고 죽었든 뭐를 해서 죽었든 간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스님. 그 현장에 그러니까 내림굿을 스님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게 또 뭐 불러서 하는 일도 잘못되고 뭐 잘못되는 거예요? 스님이 내림굿을 한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모녀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결국 남편만이 알고 있을 터. 우리는 취재를 거부하는 남편 대신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가운데 우리 며느리가 끝내요. 아이고 나 아직 했구나. 우리 하는 몰랐어. 신이 오기는 왔어요. 확실히 오기는 왔는데 딸한테요? 아니면은 며느님? 딸한테 어린애 손녀딸한테 맨 처음에는 왔다고 했더라고. 네네. 그런데 그 신을 대리받았대요. 대리 민누리가. 그런데 손녀 대신 신내림을 받은 며느리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민누리가 때려가지고서 6시간을 무릎을 꿇고 빌고서 새벽 6시에 여기로 온 거야. 우리 집으로. 신이 돼갖고 네가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네 엄마 네 아버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아들이 그게 겁이 나서 빌었대. 6시간을. 우리 민누리 눈이 그렇게 무서운 눈을 쳐놔서 이걸 다 뒤지려고 나올 때 그렇게 무섭게 눈을 쪼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오더라고. 그렇게 아들이 쫓겨오고 이틀 후 듣게 된 황망한 비보. 긴 기다림 끝에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N 서치팀에서 왔는데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잠깐이면 돼요. 한꺼번에 가족 둘을 잃은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했어요. 나 그거 따라서 잘했어요. 그냥 아빠로서 역할했어요. 시도를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농담이었어요. 머슴이라고. 어느 날 애지중지하던 외동딸을 두고 아내가 벼랑간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밤을 자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귀신이 두 사람이 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내는 친정 언니와 함께 언니가 다니는 절을 찾았다고 합니다. 스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면 딸이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했어. 이 명대로 제가 다 못 살 수도 있다라고 돌려서 얘기를 해. 나중에 엄마가 못 볼 수도 있다고. 딸의 문제를 확인할 새도 없이 다음 과정이 진행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이거는 아빠가 준비를 해줘야 겠다.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가 입금을 해줬어요. 굿값은 냈지만 부정탈수 있다며 남편은 빼고 의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이의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며 억지로 구토를 시키기도 했다는데 힘겨워하는 딸을 보며 한시라도 빨리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했다는 엄마. 결국 딸을 대신해 아내는 내림굿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 구슬해줬던 무당 선생님들이 뭐라냐면 지금 가시비를 받은 사람 많냐고. 7, 8년 된 무당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내림굿을 받은 아내는 딸을 위해서라도 좋은 터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이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날 저녁 갑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된 양 이상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나를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와. 그러고 나서 한신 할아버지 누구 와서 막 한테 엄청 잘했다고 칭찬해. 심지어 옥황 상대님도 와가지고 옥황 상대 그 남자 목소리 비슷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여러 목소리를 변했지? 그치? 맞아 나 이상하다. 정신과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내용이라든지 없어요. 이런 건 없고요. 나중에 이사할 때까지는 정상이었어요. 신내림 저도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내림이 이게 정상적으로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신을 믿지 않는다며 아내의 폭행이 시작됐고 그리고 왔다 움직이고 찾았어. 그래서 새로운 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혹시나 더 가져올까 나도 근데
그래도 내 그녀가 책 갖다 줬는데 책으로도 뭘 엄청 맞았잖아. 그치? 이게 내가 그 당시에 지금 맞았던 책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나중에는 내가 내린타에 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릴 수 없는 아내를 피해 황급히 쫓겨나면서도 딸이 마음에 걸렸다는 남편. 제가 한테 마지막으로 카톡 보낸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나도 몰랐어. 아빠 필요하면 전화해. 카톡에 응.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다시 돌아온 집엔 모녀의 휴대전화뿐, 그리고 그때 울리는 한 통의 전화. 제가 통화를 했어. 내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뭐라고? 어제 새벽에 네. 서재 뭐 할까 하여튼 뭐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냥 door 앞에서 사라졌대. 하늘로 올라갔대. 제 말은 미친 거 아니야? 승천했대. 하늘로 올라가서 미친 거지. 이건 또 무슨 하늘로 얘기입니까? 올라갔대. 동생이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황당한 이야기. 뭐 하늘나라 경찰에?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경찰서 하는 일이니까. 너 기다리면 온다고 했어. 기다려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어.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 뭘 가만히 있어 지금 상황에. 같이 계셨잖아요. 왜 아니? 눈앞에서 나도 없어져서 나도 황망해. 하늘나라에는 더 좋은 옷 있고 더 좋은 집 있대. 그날 오후 아내와 딸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내림을 받거나 내림굿을 하는 경우 스스로를 신격화하기도 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자기가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내 신랑 소통하면 되는데 내가 왜 하늘로 성취한다고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겠어요. 남편은 외출하는 모녀를 붙잡지 않은 언니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들이 없으면 나갔으면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 알려서 찾아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걔는 집에 가서 기다렸대. 그리고 애들이 안 오니까 그냥 자기 당신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거는 끝이에요. 저를 찾아갔던 시작부터 모녀가 사라진 마지막까지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언니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큰언니 분 되시나요? 무속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무속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희 동생이 신내림 받았던 건 맞지만 신내림과 이 죽음과의 관계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동생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니까 저희는 가족으로서 지금 그걸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을 대신해 내림굿을 한 엄마와 늘 엄마 바라기였다는 딸. 짐작되지만 짐작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 사람도 없으니까 정보를 다 잃은 거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하고 하늘을 따르는 행복이라